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오늘은 ETF 투자 어렵지 않아요라는 강의를 가져와 봤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ETF 강의가 좀 재미 위주, 수박 겉핥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이런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ETF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다가설수록 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이 목차는 이렇습니다. 총 5화로 되어 있는데요.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만 안 올라? 신기하네. 나는 화끈한 게 좋아. 레버리지. 나는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고 싶어. 인버스. 그리고 ETF로 수익률 극대화하는 방법. 나 전 세계에 투자하고 싶어. 원자재도 투자하고 싶어. 금, 원유. 난 미국 나스닥.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이랬을 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싫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총 이렇게 5강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이? 왜 내 종목만 떨어져? 시장은 좋은데?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만 안 오르지? 오늘 ETF가 뭔지, 메뉴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란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도 예측하랴, 개별 종목도 분석하랴, 시간도 없고 자신이 없어요.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만 안 올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요. 펀드에 들자 하니 보수와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 여러분, 만약에 이런 투자자라면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ETF를 하시면 됩니다. ETF란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 말이 너무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밑에처럼 주식 거래의 장점, 직접 투자죠. 장점과 인덱스 펀드의 장점이라고 했는데 장점이라기보다는 펀드의 약점을 역이용해서 두 가지를 믹스시킨 것이 ETF입니다. ETF 태생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1993년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려요. 2002년생이고요. 하지만 이런 장점 때문에 투자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 신규 자금의 3분의 2가 다 ETF입니다. ETF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짬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짬뽕을 먹는데 최고급 해산물에 면이 수타면이에요. 장점만 못 가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초보 투자자, 처음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종목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ETF 투자로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럼 ETF란 뭘까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특정 지수나 아니면 업종, 그리고 금, 원유와 같은 특정 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거예요. 비슷한 수익률을 주도록 이렇게 묶음을 만든 것이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와 ETF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울 주식시장 전체를 사는 대표 지수 사는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위험만 존재해요. 시장 수익률이랑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직접 투자는 시장 위험과 함께 개별 종목의 위험까지 존재하는 것이죠. 지수가 오른다고 같이 오르지는 않아요. 더 오르는 놈, 덜 오르는 놈, 오르는데 떨어지는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0.25에 세금이 붙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배당은 둘 다 있고요. 세금은요, 좀 복잡해요. 국내 주식형 ETF와 그 외의 기타 ETF가 좀 방식이 틀려요. 이거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역시 보수와 비용도 같이 차후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ETF 보면 막 영문이 막 따라다녀요. 근데 앞에 항상 따라지는 영어는 브랜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뭐야? 코덱스, 다이거, 코세프 이런 것들은 운용사가 삼성, 미래에셋, 키움이다. 그래서 브랜드, 우리 아파트에서 레미안, 자이 이런 것처럼 브랜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브랜드 뒤에 따라다니는 이름은 뭐다? 상품명이에요. 만약에 땡땡땡 200, 근데 코덱스 200 하면 200이라는 거는 우리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률, 수익을
유사하게 추종하는 그런 ETF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땡 타이거면 미래에셋 브랜드의 코스닥 150 코스닥 150 지수라는 거는 코스닥에서 우량주 150개를 묶은 거예요. 이거를 유사하게 추정하는 거, 수익률을 유사하게 추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땡땡땡 브랜드 네임이 있고 레버리지 하면 코스피 200 지수가 하루도 1% 올랐는데 화끈하게 2배 오르도록 수익률을 주도록 만든 것이에요. 인버스는 역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마이너스 1%인데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역으로 1%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3강에서 자세히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와 뒤에 따르는 거는 상품명이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첫 번째, 대표 지수를 산다. 우리 200이 붙으면 뭐라 그랬죠? 이거는 브랜드, 타이거, 운용사가 미래에셋이구나. 200이면 우리가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구나. 코덱스 200 하면 운용사가 코덱스, 삼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으로 구성돼서 종합주가 지수와 비슷하게 수익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코스닥 150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 대표 종목으로 150개로 묶어갖고 그 수익을 추정하는 것이고요. 나는 코스피 지수 정도 수익만 내면 돼. 시장이 좋아 보여. 그러면 200이라고 붙은 ETF를 사시면 되고요. 아니야, 난 코스닥이 더 좋아. 화끈해. 그러면 코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난 둘 다 투자하고 싶어. 시장 전망이 너무 좋아. 그러면 KRS 300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우량 종목 300개를 묶어 있어요. 우량 종목 300개를 묶어 있으니까 나는 거래소, 코스닥 둘 다 사고 싶어. 우량 종목으로 사고 싶어. 그러면 KRX 300이라는 ETF를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주만 사도 시장 전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전체 움직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코덱스 200이라는 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탈에 ETF를 보시면 상품 설명이 쫙 나오는데 그거를 좀 따와봤어요. 보시면 코덱스 200, 코덱스 브랜드가 삼성 자산운용이구나. 200이면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구나. 비슷하게 수익을 내는구나. 여기 총 보수가 나오는데요. 0.15%. 펀드보다는 낮죠. 0.15% 내는구나. 보수를 내는구나. 그리고 주요 여기 묶음이 역시 삼성전자가 제일 많겠죠.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구성 비중을 갖고 내 ETF가 이 묶음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호가창이죠. 우리가 HTS에서 매매할 때 보면 여기는 5원, 85원, 90원, 95원 단위가 5원 단위입니다. ETF는 5원 단위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주? 3주? 한 주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주 매매입니다. 호가는 5원이고요.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는 5원씩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단주, 한 주 매매도 가능하다. 우리는 거래소나 코스닥 매매할 때는 가격에 따라서 호가나 아니면 매매 수량이 틀려요. 근데 ETF는 전부 한 주도 매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원 단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실까요?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수익률인데 우리 코스피 200 지수가 작년에 13.76 올랐어요. 근데 투자자가 나 시장 전망이 좋아.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코덱스 200 아니면 코세프 200 뭐 다른 200을 샀다. 편입했다 치면 13.76% 올랐을 때 이거는 15.78 여기는 16.25 이게 좀 더 높네요. 근사한 수익률보다 약간 높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난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실까요? 여기 보면 코스피 200이 이장시는 1년 동안
25%나 올랐어요. 근데 코덱스 200 지수, 대표 지수를 난 샀어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래서 비슷한 수익률이 났고요. 어떤 투자자는 현대차를 샀어요. 현대차를 샀더니 2%예요. 뭐야? 지수보다 왜 이렇게 안 올라? 근데 SK 하이닉스를 샀더니 75%. 거의 3배 이상 수익이 난 것입니다. 차근차근 보실까요? 주도 업종이 뭘까요? 이 당시는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개별 정보 산 사람은 3배 이상의 수익을 냈고, 현대차를 산 사람은 2% 예금 금리보다도 비슷한 그런 수익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코덱스 200을 샀으면 시장 수익률 비슷하게 났을 텐데요. 보시면 여기서 장단점을 정리해 봤어요. 주식시장 전체 위험만 따지면 돼요. 단순하죠. 그리고 개고생하고 선택한 상대적 박탈감이 없다. 장점입니다. 현대차를 샀더니 2% 올랐어요. 근데 ETF를 샀더니, 시장 ETF를 샀더니 26%나 오른 거예요. 단점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종목을 잘 고른 사람, 이런 개별 종목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수익, 중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시장 전망만 잘 하시면 되게 만족스러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ETF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주식시장에 소외되지 않는 것이 ETF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표지수 ETF를 샀을 때 장단점을 쭉 정리해 봤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나 대표지수 너무 커 이랬을 때는 업종만 골라 살 수가 있어요. 업종 ETF인데요. 여기 보시면 몇 개를 갖고 왔는데 되게 많아요. 뭐 반도체, 은행 보시면 뭐 반도체 이거 브랜드죠. 이거는 이름이고 반도체 SK 하이닉스 서울 반도체주 대표 종목 20개를 묶었어요. 이거를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10개 대표하는 10개 종목.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2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갖고 사는 것이 업종 ETF입니다. 즉, 한 주만 사도 업종 대표주 전체를 살 수 있다. 대표주 20개 묶음, 10개 묶음, 20개 묶음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종 ETF입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의 전망이 좋다는 확신은 있어요. 확신은 있는 투자자인데 그 안에 무슨 종목을 살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기업이 좋은지 저 기업이 좋은지, 이게 뭐 반도체 업종이라면 이게 반도체 기업인지 전자 제품 만드는 기업인지 헷갈려요.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어떤 것을 살지 혼란스러울 때 그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타이거 반도체 브랜드와 반도체가 나왔어요. 근데 타이거니까 미래에셋 그리고 보수가 나와 있고 0.46%, 기초지수가 KRS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20개 종목을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 구성 비중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고영, 원익 IPS 그래갖고 쫙 비중을 둬서 20개 종목으로 묶은 게 바로 반도체 업종 ETF입니다. 묶어서 난 살래. 고영이 뭔지 리노공업이 뭔지 난 정말 무슨 기업인지 분석하기 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는 20개 종목을 묶어서 사시는 것이 업종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적인 건데요. 코스피가 이 당시에 25%가 올랐어요. 25%가 올랐어요. 이때 당시 멍멍이가 난 반도체 업종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전방이 너무 밝아. 어디서 그걸 서치를 했어요. 그래갖고 ETF 종목 고르기가 에리까리에서 ETF를 투자를 했어요. 코덱스 반도체라는 걸 투자했으면 시장보다 초과 수익률 31% 났어요. 밑에 반도체 기업이에요. SK 하이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근데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묶음보다도 못 올랐어요. 이걸 정리해보면 시장 대비 난 이 업종이 너무 좋아 보여.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냈고요. 이거 보시면 종목을 멍멍이는 이 반도체 업종을 다 사고 SK 하이닉스를 샀다.
그러면 추가 수익률이 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기뻐했고. 아니, 야옹이는 나 반도체 기업에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고야. 근데 이때 당시에 오르긴 오르지만 25%밖에 안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종합주가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만 올랐어요. 그나마 다행인데 반도체 업종 묶음을 사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싫다면 에 대해서 배워보려 해요. 금, 은 아니면 해외 지수의 ETF를 사고 파는 방법입니다. 첫 강의 했는데요. 다음 강의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ETF를 완전 정복할 만한 그런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